매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주방. 그러나 주방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이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신경독성을 유발하며 심지어 치매와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무젓가락. 최근 대만의 한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한 수간호사는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 사망한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온 가족이 연속으로 사망한 것을 수상히 여긴 수사기관이 당시 숨진 가족들의 거주지를 찾아가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무젓가락이 간에 암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나무젓가락에서 만들어진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때문인데요. 나무젓가락을 자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젓가락이 마모되면서 갈라지고 틈이 생기는데 이 틈 사이로 번식한 곰팡이 세균들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암을 일으키고 만 것이죠. 나무젓가락에서 발견된 아플라톡신은 발암성과 돌연변이성을 가진 곰팡이 독소로 현재까지 알려진 곰팡이 독소 중 발암성이 가장 높으며 인체에 유입될 경우 간에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나무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나무젓가락에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나 곰팡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과산화수소, 이산화황, 오소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등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뜨거운 음식이나 염도나 산도가 강한 음식에 닿게 되면 그 성분이 더욱 쉽게 용출되고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궤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나무젓가락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용하더라도 컵라면처럼 뜨거운 음식에는 담가두지 않도록 하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아닌 다회용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면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곳으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니 오래된 나무젓가락은 반드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멜라민 수지 식기. 흔히 포장마차나 분식집에서 쓰고 있는 무늬가 화려한 그릇 또는 중국집에서 음식이 담겨오는 하얀 그릇들 대부분은 멜라민 수지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식기인데요. 멜라민 수지 식기는 매끈하고 딱딱한 재질이라서 마치 도자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단단하면서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잘 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음식점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식기입니다. 그러나 자칫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식기를 잘못 썼다가는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멜라민 수지란 멜라민이라는 물질과 포르말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딱딱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민 수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오래 쓰거나 고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식기가 마모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녹아나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멜라민 수지의 재료로 들어가는 포르말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으로 지정한 발암물질로서 피부질환이나 기관지염의 위험을 높이고 오래 노출될 경우 혈액암이나 폐암, 비인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민 역시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장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신장결석, 방광결석 등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멜라민 수지 식기를 자외선 소독기나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하면 변색이나 균열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고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서도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멜라민 수지 용기에는 식초나 김치처럼 산도가 강한 음식을 오래 담가두면 포르말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며 세척할 때 수세미로 기스가 날 정도로 강한 힘을 줘서 닦으면 식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유해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식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기스가 많은 것은 버리는 게 좋고 되도록 이러한 멜라민 수지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용기. 야외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쓰는 은박 접시, 식당에서 펄펄 끓는 찌개가 담겨져 오는 양은 냄비, 캠핑장에서 요리를 할 때 쓰는 코펠 등 이 모든 것은 바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용기들인데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용기는 가벼우면서도 열전도가 빨라 음식이 빨리 데워지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러한 알루미늄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루미늄 용기를 제작할 때는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되지 않도록 산화피막으로 코팅을 하는데 용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박박 긁거나 철 수세미처럼 거친 재질로 문지르면 코팅되어 있던 산화피막이 손상되어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걸러져 어느 정도는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알루미늄은 신경계 질환이나 두통, 불임, 치매, 암, 뼈질환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물리적인 요인 외에도 김치나 젓갈, 절임, 토마토 소스처럼 산도나 염도가 강한 음식을 보관하면 알루미늄 성분을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여 알루미늄 성분의 용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가 낡아 찌그러지고 코팅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산도나 염도가 강한 음식 등을 조리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오래 사용한 용기는 버리는 것이 좋고 앞서 말씀드린 보관 방법 역시 유의해야 하며 되도록 알루미늄 식기보다는 도자기나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세미. 주방의 위생을 담당하는 수세미. 그러나 깨끗할 줄만 알았던 수세미가 사실은 변기보다 더 더러운 세균의 온상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푸르트방겐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세제곱센티미터, 즉 각설탕 1개 크기의 수세미 부분에서 무려 최대 540억 개의 세균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고균,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녹농균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 헬리코박터 등 무려 362종에 달하는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미에 붙어있던 세균은 조리대나 식탁 등에 옮겨붙어 손과 음식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소독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세미의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세미의 세균을 100% 제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로 다른 재질의 수세미 8종류의 세균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뒤 첫 번째는 물 1리터와 주방세제 2g을 넣어 세척. 두 번째는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를 1대1 비율로 넣어 5분간 소독. 세 번째는 물 1.5리터와 락스 5ml를 넣고 5분간 소독.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2분간 소독. 다섯 번째는 끓는 물에 10분간 소독했을 때 세균이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조사했더니 그중 끓는 물에 10분간 소독했을 때 8종류의 수세미에 있던 모든 세균들이 100% 제거되었고 전자레인지도 재질 특성상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철수세미를 제외한 나머지 7종류의 수세미에 있던 세균 모두 100%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락스 소독은 천연수세미만 99.96%의 제거율을 기록하고 나머지 7종은 100% 제거되었지만 주방세제와 물, 베이킹소다, 식초의 혼합은 제거율이 99.64에서 99.76% 정도로 비교적 부족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제거율 99.64%라는 수치가 높아 보이겠지만 사실 제거율을 뺀 나머지 0.36%만 해도 세균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2억 마리로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급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되도록 100% 제거되는 살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미의 교체 주기는 한 달 이내가 적당하며 수세미를 세척하고 소독한 뒤에도 냄새가 난다면 수세미의 수명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종이 호일. 요리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종이 호일이 알루미늄 호일보다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 안전할 거라 믿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용했던 종이 호일에서 사실은 엄청난 양의 실리콘 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 호일은 순수한 종이가 아닌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종이 호일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품에는 내열온도 220도 이하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팬처럼 높은 온도로 조리되는 도구들은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를 넘어 300도 가까이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종이 호일을 사용할 경우 실리콘 성분이 분해되어 음식에 혼합될 수 있습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180도에서 200도로 내열온도 이하이지만 이처럼 고온으로 조리할 경우 종이와 실리콘의 결합이 약해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들은 조직염증이나 세포 증식, 괴사, 면역 세포 억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이 호일 사용 시 되도록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하고 물을 넣고 음식을 찌거나 기름진 음식을 담는 깔개 또는 음식을 소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